네, 안녕하세요. 음양오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오행의 속성 다섯 가지 중에 전일, 전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대대, 통일, 그 다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분화입니다. 분화는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이 계속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이 대립의 상대적 원리는 온갖 사물에 음과 양의 양면이 있으며 동시에 음과 양의 내부에도 각각 그러니까 내부에도 음과 양의 대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양 속에 다시 음양이 있다는 속성으로 모든 사물에 내재하는 예, 상호 대립의 연결, 즉 대립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 대대의 복잡성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음양은. 그러니까 음양은 결국은 상대적인 거고 꼭 이게 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건 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하늘과 땅을 비교했을 때는 땅이 음이지만 하늘은 양이고 그런데 하늘이랑 우주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하늘이 음이 되고 우주가 양이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장이다. 소장은 뭐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건데 음양은 결국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형 상태죠. 평형. 상대적 평형.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평형이다. 소장 변화. 음양은 반드시 소장 변화. 즉 줄고 크고 사계절을 하나씩 따로따로 떼서 보면은 봄, 여름은 되게 양의 기운이 강하죠. 뜨겁고 열, 발산 이런 기운이 강하고 가을은 이제 뭐 차갑고 움축하고 서늘하고 이런 게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계절을 전체 통틀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음양이 봄, 여름에 양의 기운이 많으면 이제 그게 처음에 여름의 정점으로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했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양이 줄어들면서 음적인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뭐랄까요? 뭔가 왕성해진다, 질서를 유지한다.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가 좀 잘 설명하는 건 물통입니다, 물통. 물통에 물이 어느 정도 담겨 있지만 물통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은 물이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은 거기는 이제 공기가 채워져 있죠. 그렇다고 뭐 물을 만약에 더 넣으면은 물의 양은 많아지지만 물통이 커지진 않아요. 그 공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죠. 거꾸로 이제 물을 덜어내면은 공기 부분이 많아지고 물이 있는 그 부분은 줄어듭니다. 역시 그 용기는 물통은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걸 보시면 돼요. 음양은 소장의 변화가 있지만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대적 평형의 범위 내에서 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속성을 다섯 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음양의 뭐 대립과 제약입니다. 자, 음양의 대립. 자, 음양은 자연계의 일절 사물이나 현상을 모두 상호 대립하는 음양이 두 방면으로 존재한다. 예, 모든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음양으로 모두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상하, 좌우, 천지, 동정, 출입, 승강, 예, 주야, 명암, 한열, 수화 등 관계죠. 음양은 대립적이면서도 통일적인 어떤 균형 관계, 통일적인 균형 관계, 대립, 통일, 균형 관계 유지하고 있는데 통일은 대립의 결과에서 나온다.
바꾸어 말해 대립은 둘 사이의 상반적인 어떤 일면이고 통일은 둘 사이의 예, 상성적인 일면이다. 그렇죠. 대립은 어떤 성질의 어떤 상반적인 어떤 특성인데 그게 함께 있을 때 완성적인 한 전일의 어떤 완전한 온전함을 유지한다 그랬죠. 완전. 그러니까 통일, 균형. 둘이 어떤 제대로 둘이 균형을 이루고 함께 있을 때 이게 이제 완성된 온전한 사물을 현상을 구성한다. 그래서 대립이 없다면은 통일 균형이 있을 수 없고, 그렇죠. 대립이 없으면, 즉 음향이 하나라도 한쪽이 빠지면은 그건 이제 어떤 자연계의 현상이 아닌 거예요. 상관적인 면이 없다면 상성의 관계도 이룰 수 없다. 자, 음향의 두 방면 상호 대립, 그 상호 대립은 그들 사이의 상호 제약과 상호 소장의 결과와 상호적인 결과 통일을 이룬다. 자, 동적 평형을 이제 음평양비. 예, 이게 또 중요한 어떤 말이 되겠죠. 동적 평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계절을 말씀드렸죠. 추나 추동 사계절에 온, 열, 양, 한 기후 변화를 놓고 볼 때 춘하의 기후가 온열한 이유는 춘하의 양기가 상승을 해서 추동의 가을과 겨울에 한량지기를 억제한 결과로 볼 수가 있다. 그 한마디로 양기가 상승을 해, 양기가 위로 올라와서 차가운 어떤 그 기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때 이게 더운 거고요. 이제 추동의 기후가 한랭한 이유는 이제 추동의 이제 음기가 상승을 해서 춘하의 온열지기를 억제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자연계의 음양이 상호 제약하고 상호 소장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양은 어떤 기본 내용으로 볼 때 서로 대립하고 제약하는 관계이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물로 끄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자연계 현상을 보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추워진다. 그러면 추워지면 더운 게 사라지죠. 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너무나 당연한 어떤 기후 변화나 어떤 현상을 이제 음향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의 도구라는 거죠. 자, 음향의 상호 제약 과정은 상호 소장으로 나타난다. 자, 제약을 하기 위해서 자, 상호 제약하고 상호 소장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별개의 기능이 아니라 상호 제약하는 과정 중에 상호 소장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즉 줄어들고 늘리는 어떤 이런 작용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상호 제약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이 없으면 제약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약을 하려는 방법이 소장하는 거예요. 줄이고 늘리고. 그래서 인체가 정상적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음과 양이 상호 제약하고 상호 소장해서 통일, 즉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룬 결과이다. 자, 우리 몸은 정적 평형이 아니라 자, 동태 평형, 즉 동적 평형이랑 같은 얘기일 거예요. 자, 동적 평형. 끊임없이 유체가 우리 혈액은 흐릅니다. 혈액이 흐르는데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눈에 안 보이죠. 즉 그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동적 평형이 깨진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은 혈액이 거기서 고일 거고 어느 부분은 혈액이 가질 않아요. 즉 피가 없는 거죠. 조직에 피가 안 가면은 조직은 괴사합니다. 조직이 썩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인체가 음양의 어떤 이 성질과
똑같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계는 생생불식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쉬지 않고 계속 계속 뭔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